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영감 찾기, 또 이제 수요 인문학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에서 영감을 얻으려면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투자 원칙부터 찾아보고 이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중에서 8천만 원으로 100억 만들었다라는 주식 투자 고수가 있어요. 선물 주는 산타님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의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 마인드라는 부분이랑 종목 고르는 법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훌륭한 투자자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이 투자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데, 대화를 해보거나 이제 글을 보면서 솔직히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투자자인지 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진짜 훌륭한 투자자들 보면은 주식을 권하지 않더라고요. 주식 좀 배우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하지 마. 이렇게 거의 하는 분들이 보통 진짜 고수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선물 주는 산타님도 나도 누군가에게 주식을 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예, 저도 그럽니다. 주식에 생각 없는 사람에게 굳이 주식을 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주식 생각도 없는 사람한테 야 주식해 주식해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쵸? 그리고 주식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은 저도 겪어서 알지만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이 쌓여야 돼요. 이래서 감각이라는 건 생긴 상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 주식을 권한다? 이거는 진짜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건데 정상적이면 그럴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게 또 강한 절박함이랑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게 또 주식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굳이 권유를 권한다는 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의 그 선물 주는 산타님도 생각이 좀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주변 사람은 더욱이 이제 또 주식을 투자할 그릇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 주식을 하려면 최소한 투자 위험은 알고 감수하려는 자세를 취한 다음에 그런 사람이 돼서야 그 주식을 좀 배워볼래?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또 이어지는 말이긴 해요. 그릇만큼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내가 투자를 하면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되뇌었던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랬었어요. 내가 아직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어차피 그릇에 넘치게 돈이 들어와 봤자 결국 감당 못해요. 그 사람들. 또 엉뚱한 데 돈을 쓰게 됩니다. 그냥 길게 보면은 그릇을 먼저 키우는 게 부자가 되는 첫 단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커질수록요, 사람은요, 욕심도 커지고 공포도 커져요. 1,000만 원은 잃어도 인생의 타격이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그런데 벌어도 솔직히 쓸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근데 다른 게 뭐냐면 1억은 달라져요. 1억은 모으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돈이기도 하고 이게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져요. 수익률 10% 손실률 10%라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일 때 그 100만 원의 손익과 1억일 때 1,000만 원의 손익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돈이 점점 커진다 생각해 보세요. 언젠간 내가 10억이 될 거고 언젠간 100억을 투자하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욕심과 공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인가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 책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선물 주는 산타님이 8천만 원에서 2억으로 가는 과정이 나는 진짜 힘들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진짜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이때 오르고 내리는 과정이 되면서 사람이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더 단단해져요. 이제 5억이 고비인데 여기서 내적 성장이 더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투자금을 늘려갔다. 그렇게 그릇을 넓혔다. 그 커진 그릇만큼 부를 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기서 좀 저도 좀 와닿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주식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언제든지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라. 그리고 겸손하고 유연하게 사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강연할 때도 하는 말이에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귀를 닫게 됩니다. 내가 옳아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더 내 유연하게 사고하는 습관을 기르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한 번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요. 내 부하들의 목숨과 백성들의 목숨을 금방 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번의 판단에서 수많은 관점에서 고민이 들어가야 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투자 한 번에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헤지펀드 대부 누가 있냐면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잊지 마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식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선물 주는 산타님도 주식 투자 전에 이 회사가 나와 내 가족의 생사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또는 이 회사가 내 가족의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래요. 투자 고수는요, 주식의 한 종목에 목숨을 걸고 투자하는데 대충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그 운이 정말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명확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 종목 고르는 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짜 투자 고수들은요, 투자 종목 고르는 눈이 보통 사람들과 좀 더 달라요. 자기만의 철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 고수의 종목 고르는 법 중에서 그 중에서 세 가지를 뽑자면요. 첫째는 1등 기업도 산업이 불황이면 폭락을 피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 좋은 기업을 보면 시야가 좀 좁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아, 이 기업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합니다. 아무리 기업이 좋아도요, 산업이 좋지 않게 되면요,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 제목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기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산업을 명확하게 지켜보고 그 산업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을 고르는 냉철함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요. 예상 실적이 쉽게 그려지는 회사에 투자라는 건데요. 선물 주는 산타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예상 실적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증권사의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솔직히 맞는 말이에요. 뉴스나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짠 스토리대로 회사의 매출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야, 매출이 이러이러해서 오를 거야. 이러이러해서 떨어질 거야. 이거를 재빠르게 투자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피터 린치가 있어요. 피터 린치의 어떤 생각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방금의 이야기였었습니다. 스토리가 보이지 않는 업종이나 회사라면요. 이를 예측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모든 기회를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오는 기회만 잡으면 됩니다. 그 선물 주는 산타님도 야구를 빗대서 말을 했었는데 스트라이크로 들어오는 공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스트라이크 공의 방망이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 내가 제일 잘 칠 수 있는 코스로 들어오는 공을 쳐야 홈런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물론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홈런 타자가 아니라 기습번트를 좀 즐기는 타자긴 했었지만 아무튼 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이 10배 오르는 기업의 공통점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 10배 오르는 기업을 우리가 텐베거라고 하는데 산업의 변화가 올 거잖아요. 산업도 호황이 있고 불황이 오잖아요. 이러다 다시 호황이 오면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 생깁니다. 그럼 보통 그 수혜받는 기업들 중에 텐베거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대중화가 와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 수요가 늘어났다. 이럴 경우에는 10배 주식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랐던 주식이 사막 콘덴서 있었고 미세먼지가 올 것 같다. 그래서 투자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크린앤사이언스. 그리고 폐기물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또 주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폐기물에 대한 좀 미래를 봐서 투자했던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 하나였던 코엔텍 이런 회사들이 크게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이라는 거죠. 그 분야에서 기술력이나 어떤 시장 지배력이 1등, 2등의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었었고요.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인프라를 구축해 두었기 때문에 시장 변화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갑자기 물량이 늘어나면은 오랫동안 인프라가 갖췄던 기업들은 순간적으로 그 캐파를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실제로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펀드 매니저들이 즐겨하는 대형주가 아닌 턴어라운드 예상되는 업종 중에서도 중소형 주식에 투자해서 10배의 수익을 심심치 않게 냈었습니다. 남들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 먼저 사가지고 기다리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나서 파는 전략. 이게 보통 투자의 대가들이 즐겨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가장 큰 생각들, 결론을 내보자면, 이 100억을 벌었다라는 그분, 선물 주는 산타님의 마인드도 좀 되게 좀 감명이 깊었었고, 종목을 고르는 눈이, 제가 고르는 눈이랑 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나도 100억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던가 피터 린치라던가 코스톨라니가 가르쳐준 이 기본을 잘 지키는 투자를 하지 않았나라는 좀 평을 내리고 싶고, 선물 주는 산타의 이제 마인드, 종목 분석법, 매매법에서 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다. 이런 걸 많이 느꼈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요새 좀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아요. 주식책을 하나 쓰자는 제안을 받는데, 그냥 써볼까라는 조금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제 생각이랑 비슷한 책이 이미 나와버렸으니까 나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었었습니다. 예. 결론을 말합시다. 결론은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민이랑 그들이 했던 선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부자가 될 때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이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간접 경험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험이 10번 실패할 거를 3번 실패하게 해주는 최고의 재테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던 거죠. 이 컨텐츠는 선물 주는 산타의 주식 투자 시크릿 책을 참고했습니다. 이 책을 통한 저자의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돕는데 전액 사용됩니다. 파이팅입니다.